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하우돈의 실제 일대기, 그의 진짜 모습 하겠습니다. 정사삼국지 하우돈전, 하우돈의 자는 원양이고 하우영의 후손이다. 하우영이 누구냐면요, 한나라 개국 공신이에요. 정사삼국지 무제기, 즉 조조전이죠. 거기 달린 주석을 보면 오나라 사람이 지은 조만전과 곽반의 세어에서 아울러 이르기를 조조 아버지 조승은 하우씨의 자손으로 하후돈의 숙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맞다면 조조하고 하우돈은 사촌 형제였다는 거죠. 다만 조승이 하우씨가 아니라는 설도 있기도 한데요. 이건 나중에 조조 아버지 조승 이야기 할 때가 있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정사, 하우돈은 14살에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웠는데 어떤 이가 하우돈의 스승을 모욕하자 하우돈은 그 모욕한 이를 죽였고, 이로 인해 그의 강직한 기풍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대는 확실히 지금하고는 도덕관념이 좀 다른 거죠. 지금 같으면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구속인데,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강직했다 이랬다는 겁니다. 조조가 처음 겁여간 일에 하우돈은 늘 비장으로 정벌을 수행했다. 조조의 초창기 핵심 멤버였다는 겁니다. 조조가 분무장군직을 행할 때 블라블라 동군 대수를 겸하게 했다. 조조가 덕염을 공격할 때 하우돈을 남겨 복양을 수비하게 했다. 이후 장막이 모반하여 여포를 맞이했는데 조조의 가솔들이 견성에 있어 하우돈이 견성으로 나아가다가 여포와 조우에 교전했다. 뜬금없이 갑자기 네임드 빅매치가 벌어진 건데요. 근데 여포는 군을 물려 마침내 복양에 입성하여 하우돈 군의 치중을 습격하여 탈취했다. 당시 일종의 떠돌이 용병 대장 같았던 여포로서는 데리고 있던 무리들을 먹일 식량이 일단 급선무였기 때문에 하우돈이 나타난 걸 보고 원래 하우돈이 있던 곳은 비어 있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식량과 물자를 털러 간 것이죠. 당시 상황은 줄줄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조를 배신하고 장막 여포 측으로 붙으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도착한 하우돈은 모반하였던 자 수십인을 처형하니 군대가 이내 평정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우돈이 이제부터 무슨 대활약을 펼칠 것 같은 인상인데, 이후 여포는 장수를 보내 거짓으로 하우돈에게 항복하게 하였다. 그 거짓 항복한 장수들은 하우돈을 사로잡아 보화를 요구하니 하우돈의 군중이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 거짓 항복 장수들에게 하우돈이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건데요. 부대장인 하우돈이 잡히니까 부대 전체가 후덜덜 떨었다는 기록입니다. 활약은 고사하고 인질로 붙들려 부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때 하우돈의 장수 한호가 병력들을 지휘에 둔치고 제장들을 불러 모두 각자 담당 부를 단속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러 군영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한호는 하우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를 인질로 잡고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흉역하게도 감히 대장군을 사로잡아 겁박하고도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내가 도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어찌 장군 한 명 때문에 너희들을 그냥 봐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호는 눈물을 흘리며 하우돈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법에 인질범들과 협상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호는 하우돈이 죽든 말든 병사들에게 인질범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인질범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한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들은 그저 재물을 얻어 떠나려 했을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태를 진압한 후 한호는 그 자들을 모조리 처형하였다. 조조는 이후 이랬던 한호를 크게 칭찬하고 한호경의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만세에 통용될 원칙이오 라 하였다. 추후 위나라에서는 인질을 붙잡고 협박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돌아온 조조와 하우돈은 여포를 공격하였는데 하우돈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왼쪽 눈을 다쳤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때 용맹한 하우돈이 날아오는 화살이 눈에 박히자 그걸 그대로 안구까지 쭉 뽑아서 이 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 라면서 화살 꽂힌 눈을 그대로 먹어버리고 그 기세로 적장까지 베어버렸다. 이렇게 삼국지 연의회가 묘사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허구 창작이죠. 아니 사람 그 안구를 무슨 정교한 수술로 조심스럽게 적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살에 박힌 채로 우격다짐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안구 전체를 다 뜯어서 뽑아내버려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그 자리에서 우걱우걱 먹는다. 그리고 곧바로 적장을 베어버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아니고 무슨 외계인이면 가능할지 모를까.
왜 예전 드라마 중에 그 V라고 있잖아요. 파충류 같은 외계인이 인간 모습으로 변신하고 와서 막 지구를 휘젓는 삼국지 연의의 그 묘사는 도저히 말 같지 않은 황당무계의 그 자체다. 어떻게 보면 삼국지 연의 전체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기조차 한데요. 계속 보죠. 조조와 하우돈의 관계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조는 하우돈에게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여 법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조조가 얼마나 하우돈을 신뢰했으면 하우돈, 네 맘대로 다 해. 이랬다는 거죠. 219년 조조가 마피에 주둔했을 때 하우돈을 불러 항상 함께 수레를 타고 특히 친밀하고 중하게 대하여 침소에 출입하게 하니 다른 여러 장수들 중 이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위의 관직을 받았는데 하우돈만이 홀로 한의 관직을 받았다. 그러니까 조조가 위나라 왕이 되었잖아요. 한나라 황제는 별도로 아직 있고, 그래서 조조 부하들은 위나라 왕 조조의 신하가 되는 위나라 관직을 받았는데 유독 하후돈만은 한나라 관직이었다. 하후돈에게만 너무 특별한 조치를 이렇게 해주니까 하후돈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는지 이에 하후돈이 상소하여 이는 신하된 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조조 말하길 내가 듣기로 가장 좋은 것은 스승 같은 신하요 그 다음이 벗 같은 신하라 했소. 굳이 내가 왕인 위나라에 관직일 필요가 뭐가 있겠소. 신하는 몸을 굽혀 주군을 섬기면 충분하오. 하우돈을 벗 같은 신하라고 하고 있는 조조. 조조가 세상을 뜨고 그 아들 조비가 즉위하자 조비는 하우돈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아들 조비도 역시 하우돈을 중용했습니다. 하우돈 아들 하우무는 열후에 봉해졌다. 근데 이제부터 나올 이 아들 하우무가 좀 문제의 인물인데요. 하우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게 바로 그 유명한 위연의 자오곡 개체에게 바로 이 하우무가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위략 하우돈 아들 하우무가 안서장군이 되어 장안을 진수하니 제갈량은 남정에서 장수들과 함께 계책을 의논했다. 위연 말하길 듣기로 하우무는 어려서 조조의 사위가 되어 겁이 많고 꾀가 없다고 합니다. 저 위연에게 정병 5천과 군량 나를 인원 5천만 주신다면 곧장 동쪽으로 진군 자오에 당도한 뒤 북쪽으로 향할 것이니 열흘을 지나지 않아 장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우무는 저 위연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을 들으면 필시 바로 도주할 것입니다. 하우무라는 자는 나 위연이 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바로 꽁무니를 말고 도망칠 사람이다라는 게 지금 위연의 평이라 이거예요. 이 위연의 과감한 적극책, 자오곡계책이 나오면서 하우무가 유명해졌는데 위연 언급에서도 나왔듯 하우무는 보시듯 조조의 딸하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이 결혼에는 또 상당한 뒷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조조는 이 딸 청하공주를 정의라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위략 정의의 아버지는 정충인데 조조와 오랫도록 친한 사이였다. 아직 나라안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정충은 조조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다. 조카 조조는 항상 국가를 바로잡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오. 조조는 정충의 편지를 받자마자 곧 천자를 영접하여 허도로 맞아들였다. 조조는 정충이 자신을 깨우쳐 이끌어 주었던 바가 있었으므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이에 조조는 정충이 죽은 후 그 아들 정의를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혼기에 이른 본인의 딸 청하공주와 결혼시켜 주려고 하였다. 하여 이 일에 대해 아들 조비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때 조비는 이렇게 말했다. 조비, 청하공주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의에게 시집 보낼 경우 아버님께서 아끼시는 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에 저는 그것이 몹시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후돈 아들 하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시집을 보내면 청하공주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급선회해서 정의와 결혼이 취소되고 청하공주가 하후무의 부인이 됩니다. 지금 조비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할 것이다 이러면서 추천한 사람이 하후무잖아요. 그래서 하후돈 아들 하후무가 상당한 꽃미남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썰이 이것 때문에 제기가 되는 건데요. 그것에서 파생되어 만일 아들 하후무가 공주도 좋아할 정도의 꽃미남이었다면 그 아버지인 하후돈 역시도 근원적으로 상당한 꽃미남이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썰이 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결혼급 선회가 나중에 굉장히 큰 비극을 불러와요. 하후무랑 공주가 결혼하고 나서
이 조조가 이 정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조조, 정의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었다니. 당연히 내 딸을 정의에게 시집 보냈어야 하는데 아들 조비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장탄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의도 자기가 공주랑 결혼할 뻔 했는데 조비 때문에 그게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정의가 조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유략, 정의도 공주에게 장가들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조비와 후계 구도 경쟁에 있는 조비 동생 조식과 깊은 친분을 맺고 조식의 재능이 뛰어나다고 수차례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 조조도 한때 조식을 태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정의는 더더욱 조식을 칭찬하고 다녔다. 결국 정의의 이런 행태가 조비를 엄청 자극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결국 후계는 형 조비가 있게 되었고 그러자 조비는 정의를 처벌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의를 좌천하고 자결하게끔 하려고 하였으나 정의는 따르지 않았다. 정의는 하우상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하우상도 조비에게 정의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말했다. 그러나 조비는 듣지 않고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정의를 옥에 가두고 죽게 했다. 정의가 그 조조도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결혼 한 번 꼬인 걸로 그대로 인생이 파탄나고 만 거예요. 사람이 확실히 그 개인의 인품이나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역시 인연인 것 같습니다. 하여 이렇게 남의 인생을 파탄내면서까지 공주와 결혼한 하우돈 아들 하우무였는데요.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느냐? 하우무는 추후 부인인 청하공주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해서 그 일이 엄청난 위기의 단초가 되는데 정사 황제 조예가 서정할 때 하우무를 고발하는 이가 있어 하우무를 소환하게 되었다. 하우무는 서쪽에 있을 때 기첩을 열어두어 이 때문에 공주와 크게 불화했었다. 하우무가 다른 여자를 하도 많이 만나서 공주하고 크게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죠. 그 후 여러 동생들이 예법을 어기자 하우무가 그들을 질책했는데 그들은 처벌될까 두려워 하우무를 모함하여 비방하고 공주에게 이를 상주하게 하니 조서를 내려 하우무를 체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무 바람으로 공주하고 사이가 나빠진 틈을 타서 하우무한테 평소 불만 있던 동생들이 공주를 부추겨서 남편 하우무가 고발되도록 했다는 거죠. 이에 황제 조예는 하우무를 죽이고자 하였다. 다른 여자들을 너무 많이 좋아한 탓에 난데없는 목숨 대위기에 봉착하게 된 하우무. 그런데 이에 신료였던 단목 말하길 제가 볼 때 이 일의 진상은 하우무와 청하공주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모함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추궁해 보심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하우무 아버지 하우돈은 과거 조조 시절부터 천하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 하우돈 때문에라도 더더욱 심사숙고하셔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후 조예가 조서를 내려 공주를 위해 표문을 작성한 자를 추궁하니 과연 그 동생들의 모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겨우 하우무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었으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건데 결국 조비의 이 결혼 변경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던 거죠. 조조의 인물평을 봤을 때 청하공주가 이 정의하고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들을 너무 좋아한 남편 하우무한테 받은 것 같은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조비가 이렇게 결혼 선회를 시킨 이유는 사실 원래 조비 하우무가 어릴 때부터 친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측근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었던 것이죠. 이 하우무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위략, 하우무는 성정이 무략이 없고 치생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무장이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전혀 없고 경제나 행정활동 같은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즉 하우무는 전형적인 문관 타입의 인간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우돈의 성향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우돈은 군중에 있을 때조차 늘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배웠다. 괴력의 무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학자스러운 모습이죠. 하우돈 역시도 지휘관을 하기는 했지만 아들처럼 근본적으로는 책이나 공부 좋아하는 문관 타입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추측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요.
정말 하우돈은 우리 고정관념과는 정반대로 꽃미남의 공부 좋아하는 여리여리한 모범생이었던 걸까? 하우돈의 무력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연희에서처럼 무력이 강했느냐? 하우돈이 무력이 강했다라고 보는 측과 무력은커녕 비실비실했다라는 양쪽 의견이 다 있는데요. 일단 하우돈의 무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아까 서두에서 소개드렸던 14살 때 스승을 모욕한 이를 직접 죽였다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하우돈의 무력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거 외에는 무력이나 힘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그게 꽤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우돈 무력 긍정설 주창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14살 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상당한 소년 장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주장인 건데요. 반면 하우돈 비실비실설 주창자들은 비록 14살 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원수를 갚는 방법이 딱히 기재가 된 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그 방법이 뒤에서 쓱 가다가 낭떠러지 같은 곳 아래로 확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꼭 결과적으로 원수를 갚았다가 그게 괴력의 증명은 반드시 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거죠. 또 비실비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여포가 보낸 거짓 항장들에게 붙들려서 부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인질이 되었는지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하우돈이 괴력의 소유자였다면 그렇게 맥없이 인질로 잡혔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냥 하우돈은 평범 이하의 무력을 가졌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반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괴력을 가졌어도 갑자기 칼 같은 거 목에 들이대면 답이 없잖아요. 하여튼 14살 때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 말고 하우돈의 힘이나 무력을 증빙할 만한 사례는 사서에 없습니다. 또 개인적 힘, 무력 말고 하우돈이 명장이었나를 좀 살펴보면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부대를 관할했다, 지휘했다 이런 기록은 있는데 시원하게 누구를 격파해서 이겼다라던가 어디를 함락시켰다라던가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즉 직접 전공이라고 할 만한 게 사서에 딱히 없다는 거죠. 정사삼국지 하우돈전 우리가 쭉 같이 살펴봤지만 봐도 무슨 관직을 했다, 어디에 부임했다 이런 내용만 있지 하우돈이 누구를 이겼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하우돈이 대장군 같은 아주 높은 직책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히 크게 출세를 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전공, 직접 자기가 수행해서 뭘 해낸 군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정사삼국지 하우돈전 보면 하우돈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자신이 뭘 이뤘다라고 할 만한 공적이 거의 유일한 게 이겁니다. 큰 가뭄이 들고 대규모 메뚜기가 일자 하우돈은 태수의 물을 끊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손수 흙을 저 나르고 장병들을 이끌어 벼심기에 힘써 백성들이 이로움을 입었다. 이 저수지 만들었다는 게 하우돈이 직접 해서 뭘 이뤘다는 거의 유일한 행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하우돈이 명장이나 용장이라는 근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우돈이야말로 실력, 실적은 없는데 조조랑 친하다는 라인만 잘 잡아서 오직 줄 잘 서서 출세한 한낱 라인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다만 이 지적은 또 역비판이 있습니다. 역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설을 읽어본 분이면 하우돈이 실제 누구를 물리친 직접 군공이 없다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해요.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조조가 서주 원정 갈 때 하우돈을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정사, 또 조조가 하복을 평정할 때도 하우돈을 남겨 후방을 지키게 했다. 애초에 조조가 활용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하우돈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면에 나서서 휘젓는 장수가 아니라 철저한 후방 관리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전투부대의 전투력이 그냥 거기를 지휘하는 장수의 무력만 좋다고 거기 책사가 지략만 잘 쓴다고 전투력이 나오는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본거지가 안정이 되어야 앞선 부대의 전투력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본거지가 안정되어야 보급 지원도 계속 잘 이루어질 거고 또 아까 조조가 서주 원정 갔을 때처럼 원정 떠날 때 제일 무서운 게 그 본거지에서 일어나는 반란이거든요. 배신. 하지만 하우돈이라는 확실한 미들맨이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자신이 직접 원정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내 본거지를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사실 군주에게 있어서 이것은 전면에 나서서 적장 며칠 목을 베었다 이런 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 됩니다. 군주 입장에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다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인 거죠. 그리고 이 저수지, 이게 하우돈이 잘했다고 나온 거의 유일한 직접 수행 실적이긴 하지만 자꾸 우리는 소설, 게임만 보고 적장 며칠 베고 뭐 이런 거에만 열광을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하우돈이 해낸 이 저수지 건설과 그로 인한 백성들 삶 개선 및 경제 진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잘 돼야 전방 부대들의 전투력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식량 생산이 잘 되어야 군량도 보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습게 볼 일이 전혀 아니고요. 엄청난 공적입니다. 왜 하우돈이 공적이 없냐? 엄청난 가뭄과 메뚜기 떼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위기 상황을 그걸 타파하기 위해 지금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저수지를 건설하고 벼농사를 진흥하여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 그것을 지금 잘 읽어낸 거 아닙니까? 게임, 소설이 아닌 실제 현실에서 이런 거는 정말 엄청난 공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우돈은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청렴하고 검소하여 남은 재물이 있으면 즉시 남들에게 나누어서 베풀고 부족하면 관청에서 도움을 받고 별도로 개인 사업을 경영하며 치부하지 않았다. 후방 관리를 맡다 보면 사실 비리, 착복 이런 유혹에 휩쓸리기가 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사실 나라가 명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보다 그런 착복자들이 많아져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우돈은 일절 착복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청렴하고 검소하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개인적 재산 축적을 하지 않고 늘 남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실 하우돈은 용장 맹장 이미지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이게 실제 역사에서 나온 실존인물 하우돈의 진짜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사실 조직 경영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의 부하 직원, 최고의 조직원은 사실 인격 훌륭한 사람입니다. 속이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거보다 더 좋은 부하, 더 좋은 동료는 있을 수 없거든요. 능력은 두 번째 문제고요. 특히 본인이 머리가 좋은 CEO들은 부하 직원으로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내 지시를 사심 없이 그대로 잘 수행할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우돈은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즉 머리 좋은 CEO 조조의 가장 좋은 파트너였던 거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테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